많은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이북굿은 뭐 너무 쇼맨십이다, 보여주는 거 위주다. 한양굿은 너무 뭐 재미가 없고 짧은 시간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변도령이 생각하는 굿이라는 건요. 안녕하세요. 궁연함의 변도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네. 이북구 다시는 그 도령님 한 분과 네. 감독님도 아시는 분인데 네. 짧게 얘기를 나눴어요. 과연 이북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양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이제 아마 애동제자 분들 이제 혹은 저는 이제 굿을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갔던 곳에 선생님은 이북굿을 하십니다. 한양굿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들에 대한 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 변도령은요, 한양굿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여러분, 한양굿이라는 건 무엇이냐? 옛날 4대문, 옛날 4대부가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궁궐 안을 포함한 이 한양성 내 4대문, 4대부 가문들, 자, 즉 양반 가문을 뜻하는 거죠. 그쵸. 양반 가문에서 이루어졌던 굿을 한양굿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북굿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북에서 전파가 되어서 나온 굿을 이북굿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그 밖에도 유명하지 않지만 충청도 굿, 자, 제주도 굿, 경상도 굿, 강원도 굿, 전라도 식긴 굿.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굿이 있는데요. 시절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워낙에 이북굿이 유명해졌고 한양굿이 유명해졌으니까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한양굿과 이북굿을 한다고 나뉘는데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정상적인 한양굿도 없고 정상적인 이북굿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한양굿으로 예를 들게요. 네. 자, 한양굿이라는 거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다시피 왕족 양반 가문 앞에서 굿을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왕의 눈을 볼 수가 없었죠, 일반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갓을 눌러 쓰고 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리고 네, 왕의 눈을 보지 않고 하늘 천신에다가 기원을 하는 곳을 한양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굿 하시는 분들은 방울이 하늘로 솟아 있어요. 내가 천지신명님께 고합니다. 천신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네, 삼신굿, 내가 하늘에 조상을 불러내리거나 혹은 하늘에 아기를 점지하거나 이럴 때에는 한양굿을 제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에 오패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양반들 앞에서 작두를 감히 탈 수가 없죠. 칼날 위에 선다라는 거는 그 무속인이 근엄을 보여준다, 나의 신의 위치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왕족, 왕 앞에서는 이 칼날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양굿에는 사실은 작두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게 되죠? 누구나 천신만신 장군님을 모시고 변도령 저 또한 작두 신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작두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은 한양굿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굿이라는 형태 자체가 만들어진 지 거의 100년, 200년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한양굿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김유갑 선생님이라고 한양굿에서 가장 유명한 돌아가신 선생님이 계세요. 이 김유갑 선생님의 어머님이 궁안에 계시던 마지막 이 굿을 하시던 한양굿의 대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김유갑 선생님께서 많은 전파를 하면서 한양굿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로 기록된 것도 있고 구전, 말로써 내려온 것도 있고요. 한양굿은 크게는 동제와 서제라는 게 있어요. 자, 동쪽 편에서 했던 굿의 형식, 서쪽 편에서 했던 굿의 형식, 또 크게 포함해서는 경기도 도당굿, 경기도 굿이 있어요. 이거를 통틀어서 한양굿이라고 요즘 분들은 많이 칭하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한양굿과 이북굿의 어떠한 경계선, 강원도 굿의 경계선, 전라도 식긴굿에 대한 경계선은 있으나 이 변도령이 생각하는 굿이란 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러다 일으키고 나쁜 기운을 없애는 걸 뜻하거든요. 굳이 그거를 한양굿이다, 이북굿이다 나눠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많은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이북굿은 뭐 너무 쇼맨십이다, 보여주는 거 위주다. 한양굿은 너무 뭐 재미가 없고 짧은 시간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변도령이 생각하는 굿이라는 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굿 날짜를 잡고 일주일, 2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집안 조상님도 축원을 드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기도로 읽어내기도 하고요. 자, 이 굿 형식을 한 다음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을 해봅니다. 그래서 굿을 들어간 다음에 보통 100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풀리겠구나. 이 조상이 이렇게 극락 회원을 하겠구나. 이런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양굿이 좋아요, 이북굿이 좋아요.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과연 어떤 굿을 하는 게 나에게 더 많은 재수와 좋은 걸 줄 거나 혹은 제자분들께서 내가 어느 굿을 해야지만 더 좋을 거나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그 무속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무속인이 정말로 간절한 사람이구나. 저 무속인이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변도령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점사를 보시고 적어도 3군데 4군데 정도 정말로 잘 본다는 곳을 가보세요. 그래서 이 변도령과 비슷한 얘기를 하신다면은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굿을 하십시오. 혹은 당신은 굿이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 살고 싶고 좋은 기운을 불어다 오고 싶으면 법당에 와서 절을 하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굿이 정답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한양굿이다, 이북굿이다, 뭐 어떤 강원도굿이다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선생님으로서 느끼고 따라갈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그런 거 여쭤보는 분 계세요. 선생님, 제가요, 이제 댓글로 어떤 점집을 가야 될까요? 어떤 무속인 선생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금 해답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올게요. 감사합니다.